안녕하세요. 올해 51살이 된 여자입니다. 평소 여기에서 나오는 사연을 즐겨 듣는데요. 제 인생 얘기도 한번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제 인생도 녹록치 않은 인생이었거든요. 넘어질 뻔하면 하늘이 도와주시는지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고 정말 신기하고도 힘든 인생이었죠. 여러분들께 제 얘기 한번 들려드리면서 희망을 드리고 싶었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전 오빠 3명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엄청나게 엄하신 분이었고 오빠도 3명이나 되니 어디 티끌이라도 묻을까 귀하고 곱게 자랐죠. 첫째 오빠는 상고에 나와서 공사에 취직했고 둘째 오빠와 셋째 오빠는 대학에 갔습니다. 저도 공부를 잘하였지만 여자는 대학에 갈 필요가 없다는 아버지의 말 때문에 상고에 진학했죠. 선생님들은 아쉬워하셨지만 저 또한 큰오빠처럼 바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군말 없이 상고로 진학하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말을 거역하는 건 저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상고로 진학하였고 회계 쪽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학교에서도 전 전교 10등 안에 들 정도로 상위권인데다 예쁜 편이었기에 취직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어요. 선생님의 추천으로 무리 없이 은행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때 여자가 상고 나와서 은행에 취직하면 굉장히 잘된 케이스였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흡족해 하셨고 결혼도 잘하겠다고 좋아하셨죠. 저희 집이 못 사는 편도 아니었기에 제가 번 돈 중에 조금은 용돈 삼아 드리고 나머지 돈은 제가 관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아둔 돈도 꽤 되었죠. 그렇게 은행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은행 2층 화장실에 수도가 터져서 물이 자꾸 샌다고 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연차로 2년밖에 안 된 신임이었기에 잡일은 제 몫이었죠. 제가 직접 수도를 고치는 곳에 전화를 해서 기사님을 불렀어요. 가게에 전화했을 때는 나이가 좀 있으신 사장님이었는데 수도를 고치러 온 분은 저와 또래로 보이는 젊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은 싹싹하게 인사하고 은행을 들어왔습니다. 전 2층 여자 화장실이 고장난 거라 말하고 그분을 데리고 2층으로 갔죠. 생글생글 웃는 상이 보기 좋았고 키도 컸고 얼굴도 잘생겼었죠. 그리고 화장실로 가서 일하는 모습을 좀 지켜봤는데 허투루 일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간간히 저에게 말을 거는데 참 유머러스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맞습니다. 저는 첫눈에 반한 것이었어요. 그분도 제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말을 거시는 것 같았어요. 일하러 얼른 자리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분이 수도를 다 고칠 때까지 함께 수다를 떨며 기다렸죠. 1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정말 많은 얘기를 했고 재밌었어요.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어머니 아버지가 선보라고 몇 명의 남자들을 소개시켜 주었지만 그때마다 정말 재미도 없고 그냥 부모님 얼굴에 먹칠할까 싶어 대충 얘기하다 끝난 케이스가 많았었거든요. 제가 은행에 일하니 선보는 분들도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들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잘난 척하기 일쑤인 것도 마음에 안 들었죠. 그런 거에 비해 이분은 그런 허례허식도 없었고 솔직했고 자기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는 모습들이 다 좋았어요. 그렇게 수도를 다 고치고 그분이 아쉬운 얼굴로 이제 그만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전 이대로 끝내기 싫어 삐삐 번호를 물어보았죠.
그분은 화색이 띠시며 알려주셨고 전 뛸 듯이 기뻤어요. 그렇게 자리로 돌아가니 부장님께서 왜 수도 고치는데 옆에 있었냐며 그 시간에 일이나 하라고 꾸중을 하더군요.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분과 연락할 구실이 생겼으니까요. 5시쯤 퇴근 준비를 하고 나오는데 밖에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셨어요. 같이 저녁 먹고 싶어서 기다렸다고 수줍게 말하시더라고요. 전 집에 전화해서 오늘 회식이 있어 늦게 들어갈 것 같다고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엄하신 분이라 늦게 다니는 걸 정말 싫어하셨거든요. 아버지는 탐탁해 하시지 않았지만 허락하셨고 저와 그는 근처 가게에 들어갔어요. 함께 맥주도 마셨죠. 살아온 얘기나 가정 환경 등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는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본인이 첫째 아들이고 자기 뒤로 동생이 7명 정도 더 있는데 자기가 거의 가장이라고 말이에요. 부모님은 농사일을 하셔서 수입이 얼마 되지 않으시고 자기가 일을 해서 동생들 학교 다 보내고 가정에 보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연애에 돈 쓰고 시간 투자할 만큼 되지는 않지만 제가 배려해 준다면 그래도 노력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솔직한 모습이 보기 너무 좋았고 사람의 배경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저이기에 괜찮다고 했어요. 저희는 그날부터 연애를 시작했고 그와 저는 시간을 비워 퇴근한 후 저녁을 같이 하던가 주말에 놀러 가기도 했어요. 그는 여러 잡일을 하였는데 공사판에 들어가기도 하고 수도나 고장난 것을 고치는 설비 쪽의 일도 다 하였어요. 저랑 놀고 나서 일을 가는 경우도 허다했죠.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그의 모습이 참 가정적이고 책임감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교제했을 때였습니다. 그가 제 집까지 데려다 주었는데 전 가족들에게 들킬까봐 골목까지만 가달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골목에 남자랑 있는 모습을 오빠가 본 거예요. 오빠는 집으로 가서 아버지께 다 말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엄청나게 화가 나셨죠. 일한다고 늦게 다니고 저녁도 밖에서 먹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이 늦은 시간까지 남자와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를 얼른 시집 보내고 싶어 하셨기에 그 남자는 어떻냐고 물으셨어요. 좋은 사람이면 결혼을 시키고 싶으신 눈치였죠. 직업이 뭐냐, 가정은 어떠냐, 형제는 몇 명이냐 물으셨습니다. 솔직하게 그에 대해서 말하면 당연히 화를 내실 게 뻔했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했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부모님은 농사꾼에 동생이 7명이 있어 거의 가장이라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소리를 막 지르셨어요. 어디서 그런 거지 같은 놈과 만나게 됐냐고 하더군요. 오빠들도 한마디씩 거들며 저에게 욕을 했고 어머니는 쓰러지시려고 하셨어요. 전 눈물이 났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 가족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니까요. 그와 결혼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눴었는데 서로 너무 잘 맞아서 나중에 환경이 좀 괜찮아지고 여유가 생기면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드린 후 식을 올리자는 얘기였어요. 저는 어차피 이 남자와 결혼할 생각이었기에 어머니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저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어머니는 가위를 들고 와서 제 머리를 막 자르려고 하셨어요. 전 당연히 화내며 도망치려 했고 오빠들과 아버지는 다 잘라서 회사도 못 가게 하라고
막 소리쳤죠. 제 편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도 제 나이가 23살에 사회생활도 좀 해봤는데 왜 이런 간섭까지 받아야 하는 건지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렇게 저는 듬성듬성 머리를 잘렸고 등짝을 수차례나 맞았죠. 부모님도 우셨어요. 귀하게 키운 딸이 모자란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소리 지르니 속상하셨겠죠. 한 번도 반항 안 하고 고분고분 자라왔던 딸이어서 더 그러셨을 겁니다. 하지만 전 제 미래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울면서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 거실에 나가보니 아버지가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너 그놈하고 살림을 차리거나 그놈하고 계속 만날 거라면 앞으로 내 딸로 살지 말고 당장 나가! 라고요. 전 화도 난 상태였고 머리도 잘린 판국에 네, 나갈게요. 라며 짐을 싸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동네 친구네 집에 일주일 정도 묵었죠. 머리는 제일 짧은 머리에 맞춰 잘랐어요. 쇼컷이더라고요. 그는 제가 집에서 나오자마자 저를 바로 만나러 와서는 말했어요. 너 정말 나랑 결혼할 생각이면 지금 혼인신고만 하고 나중에 식 올리자. 혹여나 미래가 걱정되고 결혼하는 게 주저된다면 지금이라도 집에 들어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정말 싫어. 우리 집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랑 결혼하면 힘들기만 할 거야. 전 그와 함께하기 위해 집까지 나온 것이고 고생할 각오도 되어 있었기에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친구네 집에서 묵은 후 저희는 간단하게 혼인신고를 한 뒤 그의 집으로 들어갔죠. 시부모님들은 굉장히 미안해하시면서 굉장히 고마워하시기도 하고 저에게 되게 다정하셨어요. 이렇게 모자란 집에 시집온 저에게 미안함을 많이 느끼시는 듯 했죠. 남편의 막내 동생이 초등학생이었는데 그 위로 형제들 중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도 많았고요. 정말 돈 들어갈 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도 은행 일을 계속하며 보탰습니다. 누군가 그 당시에 저를 본다면 그놈의 사랑이 뭐라고 그렇게 헌신하냐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를 정말 사랑했고 사랑을 넘어서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며 같이 고생해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은행 일로는 돈이 모자랐어요. 남편의 셋째, 넷째 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돈 들어갈 구멍은 더 생겼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은행 일이 마치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설거지나 서빙 등등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배달 알바도 했죠. 남편은 제가 자기 위에 누울 때마다 제 다리를 주물러주며 항상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기가 더 열심히 돈 벌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희는 서로를 토닥여주며 버텼어요. 그 시간 내내 시부모님들도 저희에게 정말 미안해했죠. 둘째, 셋째, 넷째가 성인이 되고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서 생활고는 괜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막내들이 더 남았지만 버틸만 했어요. 전 이 일 저 일하며 눈물도 많이 쏟았지만 남편 하나 보며 버텼죠. 남편 동생들도 저에게 참 잘했어요. 제 2의 엄마 마냥 저를 참 잘 따랐죠. 솔직히 시댁 식구들과 함께 지내며 불편한 게 정말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다 참으며 지냈어요. 그러던 중 남편네 동네 근처가 재개발이 시작되고 아파트가 들었었어요. 땅값이
껑충 뛰기 시작했죠. 남편 동네까지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죠. 어느 날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집에 왔습니다. 땅을 팔라고 하더군요. 더 좋은 가격에 사겠다고 말이죠. 시골처럼 허허벌판인 곳에 건물이 하나둘씩 생기고 옆집, 옆옆집도 다 땅을 팔았어요. 얼마 안 되던 땅값을 그 당시에 10억에서 20억 정도까지 받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00억 가까이 되는 시세거든요. 그래도 전 땅을 팔든 말든 거기엔 관여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열심히 갖고 온 농사일이었고 욕심 부리기 싫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저랑 남편이랑만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하시더군요. 전 너무 비싼 곳에 온 것 같다며 다시 나가자고 했지만 아버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새아가 소고기도 못 사 먹이고 미안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다시 앉으라고 하셨어요. 전 다시 앉았고 오랜만에 시부모님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고기를 얼마나 오랜만에 먹어보는지 기분이 참 좋았어요. 그렇게 술도 한 잔씩 하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참에 어머니께서 통장을 하나 내미셨어요. 땅을 정리해서 팔았는데 자기들과 남편 동생들이 함께 살 집 구하는 돈만 빼고 남은 돈이라면서 말이에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자기들 몫까지 자식들 키우는 거 도와줘서 고맙다고 이제 너희들 삶을 살으라고 우시더라고요. 저와 남편도 덩달아 같이 엉엉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생각나기도 했고 시부모님의 마음이 너무 와닿기도 했거든요. 이제 고생 안 하고 우리 남편도 기 좀 피면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 삶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조금 늦었지만 자식을 가질 수 있겠다는 희망도 생겨났죠.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저희는 분가를 했고 넓고 좋은 집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전 은행 일을 그만두고 남편과 전자기기를 파는 사업도 시작하였죠. 지금까지 고생한 게 얼만데 이 정도는 껌이지 싶었습니다. 뭐든지 다 잘 될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예전에 못 올렸던 식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생만 하느라 부모님 얼굴 뵙기 죄송했었는데 이제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돈도 많이 생기고 남편과 함께 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인사도 드리러 갔어요. 부모님은 이제 세월도 많이 지났고 오랜만에 보는 딸 얼굴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이제 내 딸 고생시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죠. 이제 하나둘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식을 올리며 양가 부모님, 제 친구들, 남편 친구들,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의 동생들까지 북적북적 모여서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모두들 저희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잘 알기에 더욱더 축하를 해주었죠. 부모님과 사이도 좋아졌고 여유도 생겼으며 새로 하고 있는 사업도 정말 승승장구였어요. 행복한 일만 가득했죠. 사업이 정말 잘 되어서 한 달 매출이 몇 천만 원일 때도 많았답니다. 저희는 예쁘고 귀여운 딸아이도 한 명 낳았어요. 저희 가족의 행복은 더 커졌죠. 제가 주식에도 손을 조금 댔었는데 제가 은행 일을 해서 그런지 주식도 대박이 났어요. 지금 저희는 정말 옛날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부를 축적했어요.
남편의 동생들이 장가나 시집을 갈 때도 혼수를 저희 집에서 해줬거든요. 주변에 과거 저희처럼 힘든 사람도 남편과 함께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은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자꾸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더니 자꾸 토를 하는 겁니다. 안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픈 건 아닐까? 암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병원 정밀 검사 결과 위암 2기였습니다. 전 정말 하늘이 노래졌어요. 이제 좀 살만해져서 행복해질 일만 남았는데 또 이렇게 불행이 찾아오는구나 싶었죠. 전 있는 약 없는 약, 암에 좋다는 음식들까지 어떻게든 구해 남편 하나에게만 매달렸어요. 임상실험 중에 있는 연구용 치료까지 다 했어요. 치료비가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몇 천만 원은 우스웠죠. 하지만 돈이 무슨 상관이었겠습니까? 그저 남편 건강이 옛날처럼 돌아오면 더 바랄 것이 없었죠. 제 기도가 하늘에 통한 것인지 남편은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다시 재발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괜찮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죠. 그 옛날 젊었을 때 제가 만났었던 건장한 남편은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어요. 그때부터는 가게도 접고 남편과 딸아이와 함께 해외든 국내든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많은 추억을 심어주고 싶었거든요.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동영상 같은 것도 많이 남겨두었죠. 혹여나 그이가 죽게 되면 딸아이에게 건네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는 남편이 또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정기검진은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했기에 병원을 갔는데 이번에는 혈액암이라고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거의 10년 넘게 해와서 많이 쇠약해졌고 그 부작용으로 혈액암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혈액암은 혈액 속에 암세포가 있는 거라 피가 돌면서 암세포도 몸 여기저기에 도는 거라 완치율이 극히 낮았습니다. 일종의 백혈병이라 골수 이식도 필요했죠.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라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는 않았답니다. 계속 치료를 했어요. 딸아이가 있으니 골수 이식도 가능했고 요즘은 치료 방법이 많이 좋아져 헌혈하듯이 피만 뽑아도 골수 이식을 할 수 있다길래 딸아이가 수술을 안 해도 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죠.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제 장기를 떼서라도 남편을 살리고 싶었어요. 제 힘든 생을 함께 해준 내 인생의 동반자를 이대로 보내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4번째 항암 치료를 받았고 머리도 다시 밀며 힘든 시간을 견뎠습니다. 하늘이 한 번 더 도운 것일까요? 딸아이의 골수 이식으로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은 딱 절반이었는데 그게 성공했죠. 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아파온 것만 보며 자란 딸에게 정말 미안했는데 이렇게라도 잘 되어가니 행복했죠.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한 모습의 아빠만 보여주길 간절히 희망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완치했습니다. 그 후로는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딸아이의 학교 행사가 있는 날이면 저희 둘 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주려고 하고 있죠.
제가 부모님한테 많이 억압당하며 살아와서 딸에게는 그러기 싫었어요. 남자친구 생겼다고 하면 집에 초대해서 함께 밥도 먹고 아주 잘해주려고 합니다. 남편은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이 약간 질투가 난다지만 누구보다 잘해주려고 해요. 참 귀엽습니다. 이제 살도 붙고 머리도 자라고 남편은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함께 또 다른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둘이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으니까요. 참 우여곡절 많은 인생이었죠? 결국 이렇게 잘 풀려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네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빛 한 줄기 없던 제 인생도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즐거운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